문화체육관광부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찬송가 공연, 경기 광주 가톨릭 순례길 조성, 정청래 의원 불교 폄훼 등 잇따르는 종교 편향에 불교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관광문화상품 템플스테이가 내년에 운영 20주년을 맞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의 도약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53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갖고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불사의 원만회양을 발언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108배 기부 릴레이 운동에 나섰습니다. 전체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는 학교를 목표로 윤성희 총장이 맨 먼저 108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제12회 BBS 창작찬물 동요제가 펼쳐졌습니다. 부처님 미소는 봄비 같아요를 부른 이호준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끊이지 않는 종교 편향 정책과 사업이 불교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음악으로 위로한다며 방송과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교 편향 정책에 불교계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캐럴 활성화 캠페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캐럴로 위로하자는 천주교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천주교와 개신교, KBS와 MBC, SBS 라디오, 멜론과 벅스뮤직 같은 주요 음원 플랫폼과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피 전문점과 일반 음식점, 대형 마트 등에서도 캐럴을 최대한 많이 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원 플랫폼은 캐럴 무료 이용권 3만 장을 뿌리고 문체부 산하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캐럴 음원 22곡을 무료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찬양하는 음악을 대중화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의 선교를 돕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문체부 관계자는 BBS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캐럴을 종교가 아닌 문화로 봐야 하며 종교 편향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불교계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문체부 캠페인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캐럴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평등한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편파적으로 캐럴을 국가적 기관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캐럴을 계속 권장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뿌린 겁니다. 조계종도 성명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교 편향과 차별 행위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국교가 가톨릭임을 앞다퉈 선언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거리에서 잘 나오지도 않은 캐롤을 갖다 틀어준다는 거는 우리 타종교인이 봤을 때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그리고 종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종교 목적에 부합한 거죠. 경기도 광주시가 불교 유적지에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일이나 국공립 합창단의 찬송가 공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등 잇따른 종교 편향과 차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불교계는 대표단을 청와대에 보내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과 차별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반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불교계 모든 종단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5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서둘러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가 내년이면 운영 20주년을 맞습니다.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독창성 강화 등이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세운 다양한 사업 계획들 가운데 나눔 템플스테이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사회 갈등 치유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공익적 템플스테이 제공에 힘을 쏟은 것입니다. 의료인을 비롯한 방역 관계자, 소상공인 등 12,000여 명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를 지원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국민 특별 템플스테이가 진행 중입니다.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며 11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35,000명에게 넓은 산사의 지친 일상을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대국민 힐링과 사회 통합에 앞장서온 템플스테이가 내년이면 운영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한국 대표 문화관광 상품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해야 할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템플스테이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연말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 불교문화사업단은 그간 외형적 성과에서 벗어나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외교부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더욱 다양한 나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보여줄 통로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업단이 제공한 통계치를 보면 템플스테이 체험 인원은 지난 19년간 574만여 명, 외국인 참가자 수는 66만 명에 달합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을 비롯해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한 사찰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운영 사찰 130여 곳에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나 유지비, 인건비 등에 비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모두를 위한 치유 힐링,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체험해 봐야 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템플스테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나눔의 가치를 담은 대사회적 활동에 이어 내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대국민 감사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53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100만 원료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발언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서울 국방부 법당 원광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역대 군종교구장 스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범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군불교 총본사한 호국 홍제사 불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현역 군승법사들이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선봉장이라고 격려하면서 계룡대 불사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회에는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2대 자광 스님, 국군불교 총신도회 사무총장 이경구 장군, 예비역 불자회장 박대섭 장군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올해 군승상으로 총무원장상에는 공군 계룡대 근지단 진홍 정현호 법사가, 포교원장상에는 육군 부사관학교 여범 박상민 법사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군포교 후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한구 이사장은 차별화된 불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격오지 부대 포교와 장병 소개법회, 군승 연수와 교육,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매년 군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을 향한 도약의 속도를 내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108배 기부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는 학교를 목표로 윤성희 총장이 맨 먼저 108배 기부에 나섰고 동국대 총학생회장 등이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115년 전 건학불사에 나선 선각자들의 뜻을 받들어 세계적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올해 산하 건학위원회 출범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첫 탑10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동국대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108배 기부 릴레이에 막을 연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일심이 되고 기부를 통해 보생을 실천하고 권선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국의 새 인드라방이 될 것입니다. 108배 기부 릴레이는 지난 2014년 전 세계에서 방향을 일으킨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이 108배 권선자를 지목해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주자로 지목받으면 108배를 통해 심신을 가다듬고 문자 URL 주소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최소 1,800원을 동국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이후 또 다른 3명에게 기부 릴레이를 건선해 새로운 인연을 맺어 선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릴레이는 20주 동안 이어져 내년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회양식을 갖고 조성된 기금은 전액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됩니다. 모금되는 이 기부금은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석이 될 겁니다. 108배 기부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선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은 마중물로 2천만 원을 기부했고 강성우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6명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기부함을 시작으로 많은 후배분들께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리고 그 후배분들이 또 기부 문화를 형성해서 그 뒤에 후배분들까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08배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릴레이가 11번째 주자까지 이어질 경우 모두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데 최소 금액을 기부해도 10억 원, 10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되면 108억 원이 모연됩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 불교적 건학 이념에 집중하면서 새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권선과 기부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종립학교의 가치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본의 제가불교 교단 신요엔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일본 불교종단 신요엔은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방문해 곽채기 교무부총장 등에게 학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조금 앞으로 학구열을 갖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데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장학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곽채기 교무부총장은 올해 출범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도록 서원을 세웠다며 신요엔의 장학금 기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요엔은 1936년 일본에서 개창된 밀교계통 불교종단으로 전 세계 100만 명 정도의 신도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서울과 부산 등지에 포교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요엔은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기금과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동국대 발전을 위한 기부를 3년 연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한복과 불교의 장삼 등 전통의상 디자인을 차용한 새로운 학위복을 선보입니다. 동국대는 개교 이후 115년 만에 학위복이 교체된다면서 내년 봄 학위 수여식부터 새롭게 바뀐 학위복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션계의 거장 이상봉 디자이너가 제작한 새 학위복은 수행자들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이 갖는 특징을 재해석해 디자인에 담았습니다.
또 동국대의 정체성이 담긴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고 알파벳 D를 형상화한 소매뿌리와 가슴 로고가 담긴 점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경북 김천직지사 산내암자인 부감이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부감 삼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 협시불로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봉안됐습니다. 직지사 노인요양원 옆에 위치한 부감은 구미 해운사 회주 법성대종사가 노스님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수행 공간을 서원하면서 새롭게 조성돼 기도 공간인 법당과 10명의 스님이 기거할 수 있는 요사체를 갖췄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나이가 드신 모든 스님들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연구를 하다가 극락 세계를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을, 이 도량을 이제 천태종의 소위 경전인 묘법연화경과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천태종은 서울 관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와 법화 사상을 주제로 2021년도 천태 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태 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한 학술대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해서 부산 광명사주지 충광스님과 교무부장 경혜스님, 교육부장 갈수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도웅스님의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와 법화사상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금강대 교수 강도스님과 양흥식 디지털 불교대학 교학처장 등의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BBS 창작찬불 동요제에서 부처님 미소는 봄비 같아요를 부른 이호준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요제와 함께 신작 찬불과 시상식, 불교 합창 페스티벌 등이 펼쳐졌는데요. 추후 BBS 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2회 BBS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본선에 오른 10명의 어린이들이 맑고 고운 목소리로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독창곡만을 선보였지만 예년보다 뛰어난 어린이들의 기량이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열띤 경연 끝에 올해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6학년 이호준 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참가번호 5번 이호준. 이호준 어린이는 자비로운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어린이의 마음을 안정된 노래 실력으로 빼어나게 표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인 금상은 여정현 양의 초록빈 내 마음이, BBS 이사장상인 은상은 황유빈 어린이의 아빠 얼굴 그리려다가 수상했습니다. 중도 유경재단 이사장상인 동상은 천민서, 최예린, 백기란, 최민서, 장승아 어린이가, BBS 사장상인 장려상은 성혜지, 이정윤 양에게 돌아갔습니다. 신설된 작사 작곡상 대상은 함께 걷는 자비순례를 작사한 여영희 씨와 부처님 미소는 봄비 같아요를 작곡한 김남삼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후 열린 제8회 신작 찬불과 시상식 작사 부문에서는 걷기 명상 만행결사의 곽영석 씨와 거룩한 인연의 김정자, 흐르는 강물처럼의 김미란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작곡 부문은 거룩한 인연의 이태연, 걷기 명상 만행결사의 강주현, 흐르는 강물처럼의 김정란, 강영화 씨가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동요제와 신작 찬불가 시상식 모두 8곡의 찬불가가 초연된 제9회 불교 합창 페스티벌은 이번 달 중순 이후 BBS TV 등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탈종교화와 코로나19 등 종교계 위기에 대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계 지식인 네트워크 안심불교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태고종 안심정사와 안심불교 학술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안심불교 포럼 소속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스님은 창립 취지문을 통해 불교의 전통과 현대적 경영을 가미한 합리적인 사찰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포럼의 목적이라며 불교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출가스님과 제가불자들에게 불교와 사찰 경영 기법을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럼 창립 기념식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스님과 총무원장 호명스님, 조계종 전포교원장 해총스님을 비롯해 정관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우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울산 덕원사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중구 성안동 덕원사는 경내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김장체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 홀몸 어르신과 소년, 소녀 가장, 취약계층 등에 전달됐습니다. 덕원사 주지 덕원스님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행사가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 설립자로 불교학의 현대화에 앞장섰던 고 이기영 동국대 교수 타계 25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은 경기도 곤지암 유마정사 큰법당에서 고 이기영 박사 25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성도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이기영 선생은 불국토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신 제가불교 종교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4차 산업시대에 제가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불교 운동을 이끌어준 그러한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한 그 일을 같이 주도하면서 앞으로 한국불교가 특히 한국의 제가불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 이기영 박사는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원효 사상 연구를 통해 원효 스님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불교 연구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오다 1996년 7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